예, 다음 소식인데요. 걸어 다니는 자동차부터 또 사람을 쉽게 걸어 다닐 수 있게 돕고 또 물건을 배달하는 로봇, 그리고 돌돌 말리는 TV까지 지난 8일 개막해서 11일에 막을 내린 올해 세계 가전 전시회 CES에서도 참 다채로운 신기술들이 공개돼서 관심을 끌었습니다. CES 2019 현장에 직접 다녀온 취재기자와 함께 CES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은하 기자 스튜디오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1일에 막을 내렸는데 벌써 스튜디오에 와 있다는 건 언제 한국에 왔습니까? 어제 새벽에 도착했고요. 예. 아직 잠이 좀 덜 깬 것 같습니다. 아직 시차 적응하기도 쉽지 않았을 텐데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까지만 조금 더 수고를 해주시면 좀 쉬는 시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올해 CES 분위기 가장 몸소 체험하고 왔을 것 같고 아직 그 여독부터 해서 CES 현장 분위기의 흥분감도 아직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전해주시겠어요? 사실 CES 열기는 개막 전날부터 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날만 해도 사실 차량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개막하는 당일날 이제 그 현장으로 전시장으로 이동을 하는 과정에서 차가 굉장히 많이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CES 이번 참가자 규모만 20만 명 정도라고 하고요. 어딜 가나 인산인해여서 정말 이런 첨단 기술에 대한 그런 현재 열기 이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취재 기자로서 현재 계속 있었으니까 가장 좀 이슈가 됐었던 기술은 어떤 걸 꼽아볼 수 있을까요? 전 정말 단연 꼽으라고 하면 이번에 LG의 롤러블 TV를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게 LG가 그 행사 전날인 그 프레스 컨퍼런스를 통해서 그 롤러블 TV를 공개를 했는데요. 그 무대에 롤러블 TV가 나타나자마자 현장 분위기는 정말 순식간에 환호, 감탄사 이런 것들로 뒤덮였었거든요. 그래서 TV를 볼 때는 화면을 이제 돌돌 말려있던 화면을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그리고 또 시청하지 않을 때는 다시 쭉 내려가는 이런 형태인데 이런 돌아가는 디스플레이라는 거에 대해서 디스플레이 기술이 얼마만큼 혁신적으로 발전했는가를 한눈에 볼 수 있었던 대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참 현지 참가자 규모도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특히 참 뉴스도 많이 됐죠. 롤러블 TV에 대해서 가장 좀 이슈가 됐던 기술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줬는데요. 이제 구체적으로 좀 키워드를 통해서 CES 2019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여러 이제 현장에서 뉴스들도 많이 전해졌지만 세 가지 키워드를 한번 보면 모빌리티에 대해서도 저희가 중간중간에 많이 말씀을 드렸고 로봇 그리고 마지막에 콜라보레이션과 관련해서도 이야기할 게 많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모빌리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전 전시회인데 모터쇼라고 해도 이제 크게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습니다. 현장 분위기는 또 어땠습니까? 일단 자율주행 기술과 커넥티드 기술이 얼마만큼 좀 발전했는가 이거를 한눈에 볼 수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특히 작년에 그 완성차 업체들이 자율주행차의 기술 수준을 좀 어느 정도 이 정도 된다라는 걸 보여줬다면 이번에 단순 기술이 아니라 포스트 자율주행은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엿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완성차 업계에서는 현대차가 걸어다니는 차를 선보이면서 시선을 좀 사로잡았었는데요. 이 공간 제약 때문에 부스에 직접 이 차가 오지는 못했지만 정말 좀 신기한 영상만을 봐도 신기한 모습이었습니다. 예. 자동차 바퀴가 이제 원래는 굴러다니는 게 아니라 다리 역할을 하면서 사람의 팔다리처럼 관절 역할을 하면서 뭔가 산을 오르는 이런 모습도 볼 수 있었고 또 재난 현장을 누비기도 하고 이런 형태인데 마치 로봇과 자동차의 중간 형태가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었고요. 관련해서 현대차 관계자의 인터뷰 보시겠습니다. So what are the next steps of Elevate? The next steps are to do control algorithms to understand how the robot can walk in reptilian and mammalian modes, and also to look at wheeled motion of how that adds added complexity and added mobility to the robot. 그러니까 저도 저걸 느끼면서 물론 언제 현실화될지는 모르겠지만 현대차가 어떤 미래 자동차에 대한 모습을 공개했다라는 거에 좀 큰 의미를 둘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했었는데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방향성이나 시각을 전 세계 앞에서 제시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사실 현대차 부스만 해도 우리가 운전을 하지 않았을 때 사람의 손이 자유로웠을 때 과연 우리는 차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걸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 자율주행을 하지 않았을 때 이제 이 모빌리티라는 공간 안에서 운전을 하지 않을 때 쇼핑을 한다거나 영화를 본다거나 또는 로잉머신을 타면서 운동을 할 수도 있는 이런 것들을 제시를 했는데요.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감성주행이라는 것도 내세웠습니다. 제가 직접 이걸 타보기도 했거든요. 예.
이걸 일단 차 안에 앉아서 차를 향해서 손을 이렇게 흔들면은 차가 이걸 인식을 하고 이제 오늘 기분이 어떤지 제 표정을 읽어서 어떤 기분을 파악을 하고 이거에 맞춰서 어떤 모드를 선택할지에 대해서 추천을 해주는데 이거는 선택을 하면 그 기분, 내가 오늘 기분 좋은 상태로 운전을 하고 싶어라고 하면 목적지까지 그대로 가게 해주는데 이 과정에서 화면을 통해서 뭔가 관련된 영상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뭐 노래를 틀어주기도 하고 심지어는 어울리는 향을 뿜어서 좀 기분을 더 업시켜주는 그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결국 자율주행의 답은 이제 결국은 사람이겠구나, 사람이 어떤 것이 어울리겠구나 추천해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어울리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 로잉머신 할 수 있는 영상과 리포트는 중간에 보내줬잖아요. 저희들한테. 그래서 보도도 해드렸는데 뭐 굳이 자동차 안에서 정장 입고 로잉머신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약간 들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그 안에서 이제는 운전 외에 다른 생활들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추고 본다면 미래 자동차에 대한 어떤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도 우리가 엿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뭐 현대기아차, 뭐 완성차 업체들도 있었지만 다른 IT 기업들도 여기 모빌리티 사업에 좀 적극적으로 계속 뛰어들고 있고 또 기술들을 계속 공개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삼성전자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삼성전자는 이번 CES에서 가장 큰 규모의 그런 부스를 차렸는데요. 그중에서도 전장 부스가 좀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른바 그 디지털 콕핏이라고 불리는데요. 이 디지털 콕핏은 인공지능 플랫폼인 뉴빅스비를 탑재를 했고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집안에서 차량을 제어할 수 있고 차 안에서 집안의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것들이 가능합니다. 차량에는 6개의 그런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이용자한테는 최적화된 환경을 제공을 하고 또 인포테인먼트라는 것들도 즐길 수 있게 되고요. 운전자의 상태를 이제 모니터링을 해서 또 알려주는, 안전운전할 수 있게 도와주는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의 눈동자 상태를 인식을 해서 눈을 감고 있으면 이걸 인식을 해 경고음을 알려주는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요. 예. 또 SK그룹 같은 경우에는 SK텔레콤을 비롯해서 SK하이닉스, SK이노베이션 등 관계사들이 한꺼번에 공동 부스를 차렸는데요. 모빌리티 산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에너지라든가 통신, 또 반도체, 소재 이런 것들이 연결을 해서 장벽을 허물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SK가 사실 올해는 첫 참가다 보니까 부스 규모로만 따지면 좀 되게 작았어요. 네. 근데 관계자 따르면은 내년에 좀 더 큰 부스에서 더 다채로운 것들을 선보이겠다라는 거를 벌써부터 내년을 기약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키워드 모빌리티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두 번째 키워드 로봇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참 신기한 기술들이나 제품들이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거 꼽아볼 수 있을까요? 앞서 말한 게 모빌리티였잖아요. 모빌리티를 하려면 인공지능도 필요하고 센서도 필요하고 예. 자율주행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들이 필요한데 네. 이것도 결국은 로봇과도 일맥상통하는 그런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삼성은 지난 CES에서 그 차세대, 올해 CES 전까지만 해도 차세대 AI 프로젝트라는 걸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는 계속 꽁꽁 싸매고 있다가 이번 프로젝트가 어떤 거다라고 CES를 통해서 공개를 했거든요. 그게 바로 삼성 보십니다. 그 노령화 사회에 대비해서 그 15세대의 건강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삼성복 케어부터 집안 공기가 오염되면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공기질을 관리하는 삼성복 에어, 그리고 쇼핑몰이나 음식점에서 결제랑 서빙 등을 지원해주는 그런 삼성복 리테일 같은 것들도 공개를 했습니다. 예. 사실 이런 정도까지는 타사에서 공개한 로봇들과도 좀 비슷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었는데 예. 제가 봤던 것 중에 좀 신선했던 부분은 웨어러블 로봇이었습니다. 그 고관절과 무릎에 로봇을 착용을 한 다음에 길을 걷고 또 계단을 오를 때 걷는 속도를 좀 더 빠르게 해주고 그리고 또 그 신체 밀쳐지는 그런 하중 이런 것들을 예. 좀 더 완화시켜주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게 사실 생각보다 가볍고요. 또 옷을 입었을 때 착용하는 게 크게 티가 나지 않아서 좀 실용화 가능성이 빠르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LG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인천공항에서 안내 로봇을 운영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번 CES에서는 허리 근력 보조 로봇인 LG 클로이스트봇을 포함해서 5가지의 종류의 로봇을 선보였는데요. 관계자 인터뷰 보시겠습니다. 로봇은 센서, AI, 자율주행 기술들이 서로 융합해가지고 나오는 어떤 최첨단 제품입니다. 로봇 사업을 가속화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우수한 로봇 업체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LG 클로이 스토브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허리 근력이 약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이제 물건을 나르거나 할 때 이 무리가 가지 않도록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로봇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이것뿐만 아니라 향후에 마트에서 이제 카트를 끌어주는 카트봇 형태로도 활용될 수 있어서 좀 더 쇼핑 문화의 변화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로봇을 선보였거든요. 이게 로봇 분야의 그 권위자인 그 데니스 온 교수가 네이버가 만든 로봇팔 MBDX가 예술의 경지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이번 CES에서 나온 로봇 중에 최고의 승자다 뭐 이런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로봇. 이것도 아직도 발전 방향성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기대감 가지고 저희들도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키워드 보도록 할 텐데 마지막은 콜라보레이션입니다. 이것도 참 국내도 그렇고 협력 업체들끼리 또 많이 돕고 여기서 시너지를 내는 모습이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들이 있었습니까? 먼저 다양한 사례들이 있는데 삼성과 LG가 좀 대표적일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삼성 TV에는 애플의 아이튠즈와 에어플레이의 기능이 탑재를 되고 있고 LG TV 역시 에어플레이와 그리고 스마트홈인 그 홈킷과도 연동이 되거든요. 네, LG와 삼성은 이것뿐만 아니라 구글과 아마존과도 협력을 맺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과 LG의 가전을 구글과 아마존의 인공지능 스피커와 연동을 해서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LG는 네이버의 협력을 공식적으로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 LG 플러스의 하윤혜 부회장이 네이버 부스를 찾아서 지금도 이제 클로바를 통해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지만 앞으로 로보틱스나 모빌리티 분야에서도 서로 협력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미래 가전의 경쟁력이 이런 협력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을 받았었는데요. 사실 인공지능 생태계가 확장이 되려면은 소프트웨어와 그리고 또 하드웨어의 이런 결합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개막 첫날에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과 그리고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이 삼성전자 부스를 함께 투어를 돌았었는데 이 두 분이 함께 이제 투어를 돌면서 콜라보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에는 화이팅을 외치며 좀 화기애애한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날 대화 모습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국법을 해서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콜라보 잘하는 그럼 아니 나는 그래서 국내에서도 우리가 콜라보를 못하면 해외에서 뭘 그저 박 사장님 많이 사진 찍기다고. 사실 양사 모델 지금은 경쟁자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서로 이렇게 협력을 해야만 더 큰 발전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이제 좀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세 가지 키워드를 통해 CES 2019 함께 정리를 해봤고요. 지금까지 어제 CES 현장에서 바로 돌아와서 눈에 피로가 잔뜩 껴있는 조은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